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반도체 후공정의 반란, 바로 윈팩 가지고 와봤습니다. 윈팩 브리핑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요즘 최근에 그쵸? 제가 보기에도 차량용 반도체부터 모바일용 반도체 특히나 이런저런 너무 많은 반도체들이 지금 각 나라들마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심지어 독일에서는 대만의 TSMC에게 반도체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총리가 연락까지 했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반도체 하면 쉽게 떠오르시는 게 소부장이 있잖아요. 근데 소부장 중에서도 이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눴을 때 이 후공정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윈팩이라는 업체가 이 반도체 후공정과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윈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부터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윈팩은요, 반도체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 반도체 후공정하고 패키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특히 후공정에서는 그 반도체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를 해서 요것이 양품인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 패키징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납품할 때 가장 마지막 쪽에 구성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특히 윈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으로서 패키징 장비하고 검사 장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USB나 이런 거 사용할 때 하는 UFD 이런 거 있죠. UFD 이런 것도 생산하고 있고 SSD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뿐만 아니라 SSD도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반도 테스트 공정 소개해갖고 반도 테스트에서 여기에서 윈팩이 특히나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특히 윈팩은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윈팩이 어떤 회사인지 기업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윈팩 기업 정보 보시면요. 윈팩은 시가총액 973억 원의 코스닥 877위 업체입니다. 보시면 상장 주식수는 3,829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 주식수가 3천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실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윈팩 보시면 반도체 제조 생산업체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일괄 수주하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기판 처리 장치 특허 취득 등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중이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다각화 일환으로 요 바이오, 당뇨, 인슐린 패치 임상 실험 결과 이런 거 하는 당뇨 쪽에도 이런 거 사업적 다각화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러면 윈팩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윈팩 영업이익 보시면요, 2019년도 3분기 4분기 괜찮았어요. 영업이익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점점 실적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올해 이제 다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반영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윈팩의 주가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며칠 전부터 윈팩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걸 빨리 더 많이 상승하기 전에 요걸 빨리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들고 와 봤는데요. 증권사 레포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증권사 레포트가 2019년도밖에 없더라고요. 원래 윈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스몰캡 회사들은요, 증권사 레포트가 좀 많이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기업이 10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1000개 중에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은 100개, 200개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그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지도 않아요. 운이 좋으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메모 정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윈팩은 2019년 8월, 2019년 12월 그 이후에는 메모가 없길래 최근에 그런 추세를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은 증권사 레포트 소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윈팩은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죠. 그리고 디램 매출 중심 구조로 되어 있고,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후공정 전문 업체라는 거, 이런 거 좀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아마 이제 2021년 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되면서 글로벌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어 확실히 이제 그러면 윈팩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윈팩 수급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윈팩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이 이렇게 윈팩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옴으로 해서 윈팩의 주가를 외국인이 좀 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에서도 이제 윈팩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기관이 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기관이 이렇게 입상하지 않으면 좀 여러분께 종목 소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도 확실히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걸 봤을 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윈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기관이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윈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러면 윈팩 차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 주가나 대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윈팩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를 코로나 하락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오른 게 있나요? 원래 그 2019년 말에 이제 원래 2020년도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윈팩이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계속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요 호리병 공식에 진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아직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별로 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윈팩의 투자 매력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들고 와 봤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말씀드려 보자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마냥 이렇게 오를 수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5일선인데 요 5일선 아래, 혹시 5일선 아래 오면 한번 잡아보는 거, 요때 한번 비중 조금 주고 한 다음에 여기나 여기 내려왔을 때 21선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선, 100일선 상단선이나 21선 이 근처에 왔을 때 한 번 더 비중을 싣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윈팩 한 3,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4,200원에서 4,500원 요 사이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1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이제 또 1000포인트 닫고 바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겼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제 1000포인트를 넘겼다가 1000포인트를 원래 우리 그 기존에 이제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서도 이랬어요. 1000포인트 탁 넘기고 나면 이렇게 확 밀려요. 그쵸? 1000포인트 넘기고 나면 확 밀리는데, 기존 추세나 패턴을 보시면 전에 여기가 850포인트를 넘겼단 말이에요. 850포인트를 넘기자마자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900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900 닫고 나서 또 쭉 미끄러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900을 향해 가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0포인트까지 계속 와버렸죠.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950%, 여기 기산이 950%인데 요 950% 선 닿자마자 또 미끄러졌다가 또 치어 올리고 또 이렇게 1000포인트 될 것처럼 하다가 하락 주던 다시 1000포인트 어제 1000포인트 올려준 다음에 다시 미끄러졌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보면요, 1000포인트 하고 미끄러졌으니까 이렇게 또 했다가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번 더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도 코스닥 130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1300포인트는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1000포인트는 확실히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경제 조정이 온다, 증시 조정이 온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주가 싸게 사고 싶어서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함부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유동성이 너무 좋고, 최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이나 외인들이 던지는 것들 물량 다 받아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폭락한다, 요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코로나 때도 급작스럽게 폭락을 했지만 그때는 개인들의 이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조만간에 코스닥은 간다,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1300포인트도 갈 수 있고, 중기적으로 1000포인트는 다시 넘는다, 1100까지도
중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나기를 막 맞으면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죠. 길을 갈 때. 네. 좀 소나기가 오면 좀 피해 가실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여러분께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요령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쌓은 방법들을 너무 쉽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 방법을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의 매매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장이 좋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돈을 못 벌거나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되도록 신용 물량을 줄여가면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조만간에 설이 오니까 설 오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조정이 한 번씩은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매매하실 때 요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가 장군방에서 있었던 그런 수익 인증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또 인사를 드려볼까 해요. 어제 보시면 어제 날짜로 제가 선진 며칠 전에 드렸는데, 선진 이렇게 또 며칠 만에 또 99만 원이나 되는 큰 돈 수익 은행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아남전자나 이렇게 LGU 플러스 그리고 BGF 프로텍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잘 봐주시고, 지수가 좋든 지수가 좋지 않든 항상 수익이 나는 방 실전투자연구원의 장군방으로 많이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연락처 보시면 연락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황장군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